예, 역시 이어서 또 계속 가겠습니다. 드디어 끝부분에 왔습니다. 절차법 특성상 맨 끝부분에 힘 빠졌을 때 그때 문제 툭 던지면 우리가 당연히 끝까지 가자.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논점들이 가끔 나오니까 오늘 진도를 끝내는 걸로 17 기출 앞까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소심 제도입니다. 총설 재판에 대한 불복 제도. 종국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결정명령 판결이 있다고 그런 문제를 한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85년도엔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라. 재판에 대한 불복이 뭐냐? 우리 다 알지만 천천히 올리면서 여기에 이런 조문이 있었군 정도 상기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십시다.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으로는 통상의 불복 신청 방법으로는 상소, 비상의 불복 신청 방법으로는 특별항고,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으로는 재심, 준재심. 그렇다. 재심, 판결일 때. 준재심, 판결이 아니라 화해인낙조소, 조서 등을 다툴 때 준재심. 우리가 조문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죠.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이의나 재권 판결에 대한 불복에서도 특이하지만 불복 신청 방법으로 들어지고 있다. 야, 이 재권 판결에 대한 불복에서 정말 특이한데 여기까지 과연 생각해서 써 수 있을까? 실제답에서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통상의 불복 신청 방법 상소. 상소라 하면 확정되기 전에 상급 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상소를 하면 상소 절차 완결될 때까지 재판 확정 차단. 상급법원에 의한 재판의 재심자를 위해 사건 상급법원에 계속되겠다. 됐다. 상소의 목적 구제하는 거겠죠. 상소의 목적? 여기는 상소의 목적. 상소의 종류겠죠. 그죠? 아무리 그렇게, 그죠? 상소의 종류겠죠. 그죠? 상소의 목적. 편집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항소. 1심 판결의 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항소에 의해 제2의 사실심으로서 항소심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있었군. 열어서 확인하십니다. 그죠? 392조까지 확인하십니다. 항소의 이유, 사실, 법률 다 항소 이유로 된다. 그러니까 상고는 법률 위반만을 하는 상고와는 다르다. 이런. 항소심의 구조 및 심리. 항소심의 구조. 속심제다. 복심제, 사후심제. 속심제. 그러니까 1심의 사실자료를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죠?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 변론의 속행으로서 1심에서의 자료에 의한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송 자료를 보태어 심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상고는 대법원 가는 거죠. 그죠? 항소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에 상소하는 것. 그렇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과 지법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한 것. 422조 조문 위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거기가 상고 파트고 390 얼마 그러면 항소 파트고 450 몇 조 그러면 조문 위치만 듣고도 그건 제시입니다. 이 정도 돼야 돼. 그죠? 지금쯤이면. 처음부터 이 강좌가 시작할 때부터 법전을 열어서 확인하시라. 그래야 시험장 가서는 법전을 열어서 쓸 수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다.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죠? 지금쯤이면 재심사유가 451조다. 굳이 안 해오더라도 450 몇 조쯤 가면 재심 있다. 예, 그 정도는 아셔야 돼. 그죠? 법전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늘 강조했던 것처럼 법과 규칙. 예. 잊으셨을까봐 또 한번. 예, 그렇습니다. 동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겠죠. 상고 이유. 일반적 상고 이유와 절대적 상고 이유가 있다. 일반적 상고 이유라는 것은 이런 거다.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 423조. 절대적 상고 이유 424조. 상고심 구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항소와 달리 사후심이다. 새로운 사실자료를 제출하지 말라. 예, 그런 뜻입니다. 사후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후심이라는 것은 전심의 모든 사실자료를 새로 수집하여 한다는 뜻에서 사후심이라고 그러고, 복심이라는 것은 그 전심의 사실자료를 한 번 더 심사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항소심은 속심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충적인 형태다. 이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사후심이다. 이런 말은 새로운 사실자료 제출하지 마라. 우리는 법률평가만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전제로 재판하며 원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요 조문이 법률심이군, 사후심이군. 예, 저 조문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항고라는 상소제도는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한 상소. 역시 조문 열어서 이렇게 예시답안에 몇 조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는 법전을 열어서 이걸로 확인하지 말고 법전으로 눈을 확인한다. 예, 그런 버릇. 예, 항고는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에 있는 즉시 항고와 그게 없는 통상 항고. 항고는 신급의 최초의 항고와 재항고로 나는데 전자에는 항소 규정이, 후자에는 상고의 규정이 준용된다. 알고 있다.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라는 제도가 있으니 대부분의 전속관할이다. 여기에 그 조문이 있다. 제도의 관.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제도의 관. 제도. 이게 생소하죠, 그죠? 다시 제자 이렇게 써가지고 일본어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다시 뭐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본어로 후다다비 이렇게 그 사람들 말로 후다다비 이러는데 다시 뭐 한다.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발음만 따와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어려운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일본어에 다시 뭐뭐 한다는 뜻인데 제도의 고안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닌데 우리가 모르는 말이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외국어니까. 그죠?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항고가 제기되면 원재판에 대한 기속력이 배제되어 원심법원은 스스로 항고의 당부를 스스로 항고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그 재판을 결정할 수 있다? 경정할 수 있다 아닌가? 경정? 그죠? 경정할 수 있다. 조문의 446조. 446조 경정 맞습니다. 법전에도 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정할 수 있다. 이를 제도의 고안이라고 한다. 경정은 재판의 취소 변경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제도의 고안이라는 것은. 심각한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제도의 고안. 예. 재판 형식과 불복 신청 선택 그렇습니다. 위식의 재판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 그죠? 방식이 틀리니 말이에요. 위도 이게 위법성 할 때 그 위자입니다. 뭐가 위법하다, 위배됐다, 예. 틀렸다는 뜻이에요. 틀렸다. 방식이 틀린 재판에 대한 상소. 그러니까 재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상소가 틀렸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판결로 할 경우에 결정으로 재판하고 반대로 결정으로 판결로 재판할 때 위식의 재판이 잘못된 거 맞네. 방식이 틀린 재판에 대한 상소를 말하는 거죠. 그죠? 문제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들만 존재한다. 읽고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설, 객관설, 선택설 는 설들이 있군. 예. 글쎄요. 만약에 논술로 쓴다면 이 항목 저 같으면 쓰지 않겠습니다. 그죠? 판례가 없으니 사례로 날 리도 없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군. 예,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특별항고. 이 조문에 있다. 특별항고는 어떤 것이다. 쭉 넘어가십니다. 절차 혼동의 특별항고. 특별항고에 의해 재판은 일반 항고의 대상이 되는 곳에 혼동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일관되게 이 경우에 비록 특별항고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항고장에 접수를 받은 법원은 특별항고로 선회하여 대법원에 기록 송부를 해라. 그런 판례가 있다.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 재심. 오이 굉장히 기네요. 재심이 뭔진 알아. 그죠? 뭔진 알아. 근데 이런 예시 답안을 볼 때 의 파트를 한번 찬찬히 음미해 보면서 정리하는 것.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은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재심이지 뭐야. 뭐 내가 재심 다 알아. 그러시면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납니다. 시험을 치겠다는 뜻이 목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재심이지. 예, 맞습니다. 재심 맞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쓸 때 어떻게 정돈된 단어로 쓸 것인가 그런 항상 고민을 하면서 예시답안을 보시든 책을 보시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책을 대하는 사람이 가서 종이하고 연필 탁 주고 써봐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낫겠습니다. 그 사람. 그죠? 재심이 뭐야? 재심이지 뭐야? 그런 사람은 재심이 뭐냐고 많이 묻지도 않겠지만 예? 정말 예, 황당한 예.
채점하시는 분이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백지답안을 내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그런 사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이지 뭐야 다 알지만 뭘 볼 때는 정돈된 단어로 좀 자꾸 이렇게 나의 지식을 정리하는 습관, 정리하는 습관, 그게 공부하는 습관, 그런 습관으로 가십시다. 강좌의 끝부분에 와서 미처 드리지 못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심이 뭐냐? 그럼 재심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재심이라 하면 확정된 종국 판결에 아무 때나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심 사유가 있어야 돼. 법정주의란 말이야, 이것도. 그죠?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죠? 확정된 종국 판결에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건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신청 방법이다. 그죠? 비상이죠. 통상은 아니잖아. 통상은 항소하고 상고하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갑시다 이러지 뭐. 그러니까 비상구제 수단이지 통상의 구제 수단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비상이라는 단어까지 다 정리됩니다. 그죠? 한 번 더. 확정된 종국 판결에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신청 방법이다. 예, 이게 가장 잘 쓴 재심의 의의죠. 그죠? 근데 우리가 10명 들어가서 이렇게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죠? 이렇게 완벽하게 못 씁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쓴 사람이 점수가 더 높고, 예, 또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언어로 막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자신 없어서 쓰지 않는다든지 의 경우보다는 그래도 이 흉내를 낸 사람이 점수가 더 높습니다. 예. 하다못해 의 한 줄을 놓고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 하물며 판례 인용은 어떠하며, 그죠? 답안에 문장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저런 거다. 취지는 저런 게 있다. 좋습니다. 재심의 요건, 재심 당사자는 저렇고 다 조문에 있어. 재심의 대상, 여기서 요거 준재심이 뭐 재심에 준한다는 뜻이죠. 그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확정 판결에 재심하는 거고, 그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청구 포기인나 재판상 화해조서 220조는 이런 것들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하도 법전 찾다 보니까 이제 번호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도 찾으니까 번호 보니까 전문 내용이 막 생각나. 그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전을 마음껏 시험장에서 가지고 놀 수가 있어. 예. 그 정도 돼야, 예, 시험, 주관식 시험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은 재심까지만, 요렇게 된 애들은 준재심으로 가라. 재심에 준하는 461조에 준재심이란 제도가 있다. 461조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일일이 찾아서 같이 읽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실상 강요했으면 여러분 아마 거의, 예, 이제 막 혹자는 짜증내시고 혹자는 이제 재미없다 하시고, 예, 이제 강조한 뜻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본 강사의 바람입니다. 예, 준재심에서 461조 또 열어서 확인하십시오. 재심 기간 제외하고 457조 그 밖의 재심 사유에 관해서는 출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소를 제기해야 된다. 요 조문에 있다. 제외하고 이것도 왜 제외를 했는지 법전을 열어서 확인해 하십시오. 별 내용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5년 지나면 하지 마라. 싹 다 조문의 내용인데 이걸 읽은 사람은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읽은 사람은. 요만큼을 이걸 읽고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이걸 잊어버리지만 법전을 찾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법전으로 다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자꾸 법전. 잊어먹더라도 법전 보고 잊어먹자. 그래서 시험장 가면 합법적인 컨닝 수단을 준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참 법전 그 당연한 소리. 예, 당연한 것이고 시험은 항상 당연한 걸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도 못해서 우리가 합격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가지고 먼저 승진하십시오 이렇게 양보하는 거지. 당연한 걸 했을 때 합격하는 겁니다, 주관식 시험. 요거 읽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법전 열어서 연구해가지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은 만약에 나겠습니까? 많은, 그죠? 100문제인데, 그죠? 뭐 100분의 1, 확률이 50분의 1이라 치자, 그죠? 만약에 또 났어. 그럼 법전 보고 또 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꾸,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재심 사유 451조. 예, 역시 451조랑 단서에 보면은 왜 보충성이라 하는지, 그죠? 각계의 사유. 이제 막 여도 재미가 없다, 그죠? 1호 내지 11호를 봐라. 각계의 사유. 여기다 다 쓸 수도 있는데, 그죠? 블라블라 또 한 페이지 나옵니다, 그죠? 여도 이제 이 사람도 여기도 재미가 없나 봐. 여 봐라, 이래. 준재심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기타 불복 신청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상소 불가분의 원칙. 상소 제기의 효력.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차단되고, 이 내용은 요 조문에 있습니다. 498조 제가 열어봤습니다.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498조 당연한 건데 저런 것도 조문에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 저런 것도 조문에 있나? 당연히 확정 차단 2심의 효력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498조 찾아보니까 저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건 전체가 2심되고 확정 차단 2심, 상소 제기 효력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 상소 제기돼도 상소의 효력은 원판결 전부에 미친다. 그것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을 한다. 확정 차단의 효력은 상소기간 경과돼도 원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그 확정 차단이 확정되지 않는 이잖아, 그죠? 2심의 효력은 신급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죠? 신급이 이동한 효력이다. 또한 이런 확정 차단과 2심의 효력은 상소인의 불복 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원판결 전부에 대해 발생한 데 이를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내용이 뭐냐? 객관적 병합, 이때 청구 병합, 일부 항소인 경우에도 병합 청구 모두가 확정 차단 및 2심의 효력이 발생하며 항소심에서 부대 항소 등의 조치가 없는 한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선고 시에 확정된다. 그렇군.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 앞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기로 합시다. 예. 그 다음 주관적 공동소송. 여기서 공동소송인 즉 일부만 상소한 경우고 상소한 일부에 되면 판결 확정이 차단된다. 즉 통공일 경우에
통상의 공동소송은 각 소송이 독립적으로 병존하는 것이므로 합의락정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 판례도 통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 만의 상소가 있는 경우에 그 불복한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확정 차단, 상소심 2심, 나머지는 분리 확정까지. 예. 근데 필수적 공동소송 그게 아니야, 그죠?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상소한 경우에도 전원에 대해서 확정 차단. 통공의 경우와 필공의 경우를 나누어서 였습니다. 상소심의 심판 범위. 그렇습니다. 병합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해 상소심 확정 차단 의심의 효력이 발생하지 마. 그 말씀이구나. 상소심에서 변론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복 신청한 범위에 한한다. 상소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청구했는데 2천만 원 인용됐어. 그죠? 일부 인용이 됐어. 그럼 내가 불복을 신청해.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불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인용되지 않은 3천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인용되지 않은 3천에 대해서만 변론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불복 신청한 범위는 내가 인용받지 못한 3천이지 1심에서 끄떡끄떡 오케이 받아 2천 그거에 대해서 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 서로 제기할 때 처분권주의의 상소심에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항소. 필요적 환송. 필요적 환송.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한 것 같아. 그죠? 어디서 한 거 기억이 나느냐 하면은, 예, 법전에 보니까 415, 16, 17, 18 항소 파트입니다. 그죠? 항소 파트입니다. 전문 번호를 딱 보아하니. 그죠? 여기서 항소심의 우리가 저번 시간쯤에 항소심의 재판은 자판이 원칙이다. 1심 판결이 부당하면 취소 자판해라. 너는 환송하지 마. 환송은 대법원이 하는 거야. 너는 네가 스스로 스스로 판단해. 이게 원칙이고, 근데 필요적 환송, 꼭 항소심에서 환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조문인 거예요. 그죠? 418조에 보니까 야, 1심이 소송 요건 부족부 각하했을 때는 그 네가 자판하지 말고 1심에 되돌려 줘. 왜? 걔는 1심에 판단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돌려보내서 거기서부터 다시 본안 판단을 받게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심급의 이익. 예.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 그죠? 3세판 재판 받을 권리가 있어. 그것을 심급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하된 사람한테는 자판하지 말고 2심으로 돌려줘. 다시 2심부터 다시 올라오게. 그것을 필요적 환송 418조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죠? 16조, 17조는 1심 판결이 부당하거나 절차 위배됐을 때는 1심 판결 취소해라. 네, 항소심의 재판의 원칙은 자판이 원칙입니다. 그죠? 자판이 원칙이에요. 한번 쭉 보고 한번 보면서 한번 또 보십시다.
1심 법원이 소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음에 대하여 항소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판. 그러니까 본안에 관하여 재판하지 아니하고, 그죠? 여기서 들어가면 이게 1심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 사람은 2심밖에 재판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3심제가 보장돼 있는데, 그죠? 사건은 제1심 법원에 환송해야 된다. 418조에 있는데 이것을 필요적 환송이라고 한다. 이것도 알아둡니다.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취소하는 게 3심, 이 말이다, 이거. 3심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게, 당사자의 신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말이네요. 그죠? 1심에 환송하도록 한 것이다. 필요적 환송의 대상, 부적법 각하다. 환송의 예외. 단서에 보니까 18조에는 야, 각하 먹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말고 환송해라. 단서에 보니까 또 예외가 또 있어. 단서에 있어요. 조문에 있어, 이게. 예를 1심에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이럴 때는, 그죠? 재판해도 되겠다, 그죠? 당사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 환송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신급의 이익은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구법은 저랬는데 이처럼 개정한 것이다. 개정법이군요. 좋습니다. 여기도 설설설만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그냥 한번 훑어 지나갑시다. 여기 이 문제점입니다. 이거 소각과 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로부터 항소가 된 경우에 항소 부분이 소송 요건이 흠결되지 않아 소 자체는 적법하지만 어차피 본안에서 청구 기각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학설상의 논의가 아니라 판례 입장만 정리합니다. 그죠? 이러한 경우에 소각화 판결보다도 청구기각 판결이 원고에게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각화보다는 청구기각이 더 불리하잖아. 왜? 청구기각은 기판력이 생겨. 소각화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소송 요건을 흠결을 보완해서 다시 들어가면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소각화보다는 청구기각이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거죠. 그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라. 청구를 기각하지 말고 항소를 기각해라. 법원의 조치는 그러면 항소 기각, 이런 경우에 사례에서 이런 사례를 만약에 만들어 놓고 항소심 법원의 조치는 이렇게 항소 기각을 해라. 청구 기각하지 말고 항소 기각해라.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는. 그죠? 나머지 설설들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런 필요적 환송의 절차, 환송 판결의 성질, 기속력, 여기도 한번 잠시 체크하고 지나가죠. 저 조문에 보시면 이 조문입니다. 제가 열어봤습니다. 상고심의 환송 판결에 대한 규정이야. 대법원에서 환송했을 때 항소심으로 내려가겠죠.
뭐 고등법원이나 뭐 지법본원, 합의부원 2심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원심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거기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고심에 관한 내용이야. 그죠? 상고심에 관한 내용이야.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이 조문은 대법원이 환송했을 때 얘기고 일반적인 규정은 아니야. 그러면 규정을 하나 더 찾아야 돼. 법원조직법 제8조를 우리가 찾아서 논거를 대야 돼. 그죠? 법원조직법 8조. 환송 판결의 기속력 해가지고 법원조직법 8조 반드시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법원조직법은 우리 소송법, 민소든 형소든 소송법 답쓸 때 가끔 나오는 조문입니다. 그죠? 만약에 법원조직법이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시간은 째깍째깍 지나가는데, 그죠? 법전 맨 앞에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맨 앞에 보면 가나다 순으로 찾기 쉬워. 그 비읍 법원조직법 딱 보니까 법원조직법 394페이지 딱 돼 있어. 딱 피면 법원조직법 8조. 예. 시간은 지나가는데 법원조직법을 내가 어떻게 찾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합격하시는 분들은 찾으십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법원조직법 요거 유의하시라. 일반적으로 상급심 재판 모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에도 적용된다. 예, 여기까지. 환송 판결의 기속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도. 예, 나머지는 신급제도의 유지 이런 단어 하나 챙기시고, 그죠? 환송 판결에 왜 기속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기속력이 없으면 신급제도 유지가 안 되잖아. 그죠? 아무리 대법원이 판단해봤자 뭐 원심에서 또 딴소리 해버리면 또 환송, 또 딴소리, 또 환송. 그러면은 이게 안 되겠죠. 신급제도 유지. 요런 단어 쓸 줄 아는 사람은 요런 규정 찾을 줄 알고 요런 단어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대해서 아, 이 사람 먼저 알고 있군. 평가 이렇게 해줍니다. 예, 또 부대 항소. 아, 끝에 중요한 게 되게 많네요. 부대 항소의 많다. 부대 항소 403조 조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403조. 403조 법전에 딱 보니까 부대 항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 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변론 종결 때까지는 부대 항소를 할 수 있다. 부대하여 항소한다. 그 사람 항소에 내가 얹어서 부대하여 나도 항소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대 항소. 404조에 보니 부대 항소의 종속성 이런 말이 있고 405조 부대 항소의 방식 조문이 3개나 있네. 그죠? 그러면은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부대 항소의 요건과 방식 접수 사무관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일단 부대 항소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답안의 참조 조문 해가지고 금방 찾은 403조, 404조, 405조. 이건 가상적으로 만약에 규칙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규칙이 부대 항소가 규칙의 조문이 있다면 시간상 내가 거기까지 하긴 좀 그래. 그죠? 있다면 그것까지 찾아가지고 예시 답안을 한번 쭉 읽어보고 나중에 공부할 때는 내 답안의 참조 조문 법전을 찾아서 뒤적뒤적 요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읽고
이 정도 답은 나도 쓸 수 있겠다 라면 시험 준비 끝. 예. 법전 주니까 하면 서서히 열어보겠습니다. 예, 저런 의의와 제도 취지가 있겠죠. 법적 성질 항소라고 봅니다. 항소. 법적 성질은 판례는 비항소설의 입장이다. 항소로 보면은 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죠? 비항소, 항소 아니라고 보면은 공격적 신청 내지 특수한 구제 방법이고, 항소가 아니므로 항소의 이익이 필요로 하지 않아. 그게 문제구나, 그죠? 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항소설. 항소가 아니다는 게 항소의 이익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항소의 이익 필요 없다. 그럼 비항소설. 판례는 비항소설이라고 합니다. 판례도 읽고 정리하십니다. 그죠? 좋습니다. 비항소설이 타당하답니다. 대부분 판례가 타당합니다. 요건, 이러한 요건들이 있겠습니다. 방식 405조 접수 후 사무 처리. 이건 아마 그죠? 아마 여러 번 시험에 이거 독특하게 묻는 질문 형식 같은데, 사무 처리 부대항소장 접수하면 문건으로 전산 입력할 뿐 그에 대해 독립된 사건 번호를 부여하지는 아니하며. 오, 그렇군요. 부대항소는 항소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관계 서류는 주된 항소 사건의 기록. 오, 그래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죠? 부대항소는 항소에 딸린 항소니까, 그죠? 독립된 사건 번호를 부여하면 안 되겠지. 그죠? 다만 기록 표지의 당사자 표시란에는 반소의 경우와 같이, 반소하고 비슷하구나. 그죠? 그렇잖아. 이것도 반소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소, 반소. 그러니까 항소, 나는 부대항소. 그렇다. 그죠? 경우가 비슷하니까 괄호하고 부대항소인 및 부대 피항소인의 표시를 변기한다. 부대 피항소인. 이게 누구겠습니까? 부대 항소인이겠죠. 그죠? 그죠? 항소인이 부대 피항소인이 되겠지.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까지 쓰셔야 될 것 같아. 그죠? 사무처리에 대해서 하니까 아마 예규 등에서 학습하셨을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민사소송 실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이런 설명들이 다 돼 있어. 그죠? 참여관의 조치에 대해서 그걸 아마 써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행공고결정, 화해공고결정,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공통점과 차이되면서 설명하시고. 참, 이건 정말 광범위한 문제다. 그죠? 이행공고결정은 소액심판법상 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나오면 소액사건 심판법도 찾아야 돼, 우리가. 그죠? 이행공고결정이라는 게 소액사건 심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을 찾아야 돼, 우리는. 못 찾겠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전 맨 앞에 보면은 가나다 순이 있어. 가나다에서 시옷의 소액사건 심판법 247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딱 써놨어. 빨리 찾아가지고. 근데 이행공고 결정이 소액사건 심판법상 제도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그건 난감하죠. 민사소송법을 뒤적거리고 계실 거니까. 그죠? 이행공고 결정이라는 것은 소액사건 심판법상 제도입니다. 거기에 찾으면 절차, 방식 쫙 나와 있어. 화해공고 결정. 이거는
민소법에 있죠. 그죠? 요조문에 있습니다. 이건 찾을 줄 아셔야 돼. 화해공고결정. 화해공고결정, 제가 실무 현장에서 보니까 의외로 집행권원으로 이게 많이 오더라고. 화해공고결정이. 예. 집행권원을 딱 봤는데, 뭐, 몇 월, 며칠 날 무슨 법원, 뭐, 몇 호, 화해공고결정에 집행하면, 아, 화해공고결정. 이것도 판결처럼 이렇게 하는구나. 본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야, 이것도 민사조정법인데 이것까지 찾으라고 굉장히 가혹한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죠? 진짜 법전 내 소액사건 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법전 뒤적거려서 그거 좀 아니 이때 물어보신 거예요. 그죠? 이럴 때, 그죠? 정말 법전하고 친한 사람들은 요럴 때 빛나죠. 그죠? 공통점과 차이점은 읽어보십시오. 다 그 법점, 우리가 여기다가 또 참조점은, 참조점 화려하다. 그죠? 소심 몇 조, 민소 몇 조, 민조 몇 조, 조정법, 민조 이런 알아먹을 수가 있나. 그죠? 민사조정법 해가지고 이 조문만 찾으면, 예, 이 정도 답안은 나도 쓰겠다 라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예, 예시답안 이 책 본 교재로 공부도 하지만, 예, 법전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이점 저런 것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소액사건이 이 부분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3천만 원이죠. 지금 현재 2018년 지금은 7월 초입니다. 2018년 7월 현재 소액사건은 2천이 아니라 3천입니다. 이하래요. 이하. 그러니까 3천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소액사건 심판 규칙에 보면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돼 있어.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 말은 3천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하 이상 하면 고점 포함. 초과 미만 그러면 고점을 제외하고, 예? 아시죠? 초과한다는 것은 고점 제외하고 고 이상이라는 거고, 미만이라는 것은 고점을 제외하고 그 아래라는 뜻이고, 근데 이하와 이상은 그 점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3천만 원 이하라는 것이고 3천을 포함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자소송. 이거는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14년, 이야, 전자소송. 법도 이상한, 제가 모르는 법입니다. 그죠? 예. 전자소송에 대한 객관식 공부하실 때 아마 공부하셨으리라 라고 아마 기대를 하시고 마음 푹 놓고 출제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예,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 그것도 최근인데, 그죠? 그냥 지나간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17년도에 치루어졌던 기출문제가 교재 끝부분에 쫙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약 1시간 내지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17기출문제를 끝으로 이렇게 강좌의 끝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힘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